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억 원대의 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 말까지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당시의 KF-21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 이전에 더해 48대에 달하는 KF-21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키로 합의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채 예산 부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8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납부 계획을 밝혀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캐나다 매체가 이를 정면으로 지적하는 것과 함께 굳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곳곳에서 KF-21 개발 사업에 뛰어들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특집 보도를 내놓으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에서 아시아 소식을 주로 다루는 아시아타임스는 KF-21로 맺어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결혼이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파국을 맞게 된 가운데 이를 눈치챈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금난을 이유로 KF-21에 대한 개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KF-21 도입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집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공군의 현대화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KF-21 개발 사업에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개발을 위해 12억 달러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줄곧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캐나다 매체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제조 기업인 PTDI가 KF-21 개발금 지불 기한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 매체들에게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 같은 무성의한 태도를 지켜본 한국 측이 점차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KF-21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용 분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여러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때마다 어깃장을 놓기 일쑤였고 이에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KF-21 사업에 눈독을 들여왔던 세계 각국에서 인도네시아를 퇴출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아시아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시아타임스는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수록 오히려 아쉬운 쪽은 인도네시아 스스로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전투기가 노후화된 만큼 오늘날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에 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KF-21만한 전략 자산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는 지금까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군을 현대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아시아타임스는 2023년 6월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자국 영공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진화하는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현재 불충분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2023년 4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33대의 F-16과 더불어 11대의 SU-30과 5대의 SU-27이 포함된 49대의 잡동사니 함대를 운용해왔으며 특히 러시아제 SU-30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주요 전투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동안 KF-21 개발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가며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SU-35를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을 앞세운 미국 정부의 위협에 의해 결국 만류되었다. 미국은 대신 인도네시아에 36대의 F-15EX 제공을 제안했다. 하지만 F-15EX의 높은 단가와 제트기의 항전 및 무기에 대한 미국의 제한 가능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대신 프랑스제 라팔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택한 라팔 전투기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KF-21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라팔은 허약한 엔진과 미흡한 스텔스 기능뿐만 아니라 타우러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또한 다른 전투기에 비해 파생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10월에는 이를 보다 못한 한 군사매체가 차라리 라팔을 구입하는 것보다 KF-21을 구매하는 것이 100배 낫다며 특집 기사까지 내보내는 일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F-21은 더 낮은 비용으로 라팔보다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 새로운 시대의 KF-21 프로젝트는 1986년에 처음으로 비행한 라팔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캐나다 매체는 KF-21의 우수성을 방기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패착은 결국 더 큰 파국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Su-35와 라팔 전투기 도입에 연거푸 실패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카타르로부터 26년이나 된 노후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비웃음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매체는 KF-21 개발 과정에서 갖은 목리를 부렸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있을 다른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한국을 잠수함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 제외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KF-21 프로젝트의 지불 문제는 여전히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KF-21 지불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지 못하면 외교적 여파와 향후 양국 국방 협력을 방해하는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는 재정적으로 더 적합한 예비 파트너들에 의해 소외되거나 대체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이 매체는 올해 안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분담금 지급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F-21 사업을 두고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마저 뛰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아랍에미리트만 하더라도 지난해 1월에 있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전투기와 헬기 등 공군 자산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KF-21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KF-21과 다른 전투기의 성능을 직접 비교하는 프로젝트까지 시행할 정도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항공매체인 에어로타임은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미국과 프랑스의 동급 모델과 비교해 무게를 측정한 결과 무장 제한이 더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캐나다 매체는 아랍에미리트의 뒤처질세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도 연일 한국을 상대로 KF-21 수출을 다급히 타진하고 나서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2023년 6월 기사에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도 KF-21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인 PGG가 항공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2026년을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타임라인으로 지정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는 이전에 한국에서 FA-50 경전투기 48대를 주문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FA-50 주문이었다. 박상신 한국항공우주산업 국제사업개발국장은 말레이시아가 36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주문한 데 이어 Su-30과 FA-28을 대체하기 위해 FA-50과 KF-21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 진영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Su-30 전투기를 보유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수리 부품을 구하지 못해 연일 정비 문제가 끊이질 않게 되자 결국 한국을 통해 KF-21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아시아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아시아 타임스는 세계 각국의 러브콜 덕분에 KF-21을 개발한 한국의 선택지가 훨씬 넓어진 만큼 그동안 KF-21 도입 사업을 미적거렸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더 큰 궁지에 내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신이 한 행동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무시하고 한국을 상대로 갖은 목리를 부려왔던 인도네시아 정부의 패착이 결국 자승자박의 상황을 초래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